트레이스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라는 책이 진짜 나온 지 오래된 책이에요. 책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리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신 분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가 고려해서 트레이스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트레이스 나 갖고 있는데 이 리뷰 안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 리뷰 보시면은 이 책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칼리님이 쓰신 책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군데? 야 진짜 마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거나 아니면은 나는 마술을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분들은 칼리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칼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가 누구냐?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정모의 신이다. 자, 코로나 시국에 마술 시작하신 분들은 정기 모임, 정모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마술을 실제로 만나서 같이 하면 진짜 재밌거든. 예전에 칼리님이 그걸로 유명했어요. 얘는 전국 팔도 어디서나 정모를 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날 모임했다가 다음날에 어디 경상도 쪽으로 가가지고 모임하고 어디 전라도 쪽에 또 가고 강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신출귀몰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열었던 걸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두 번째 렉처노트 샵 매니저로 있으면서 여기 반경을 크게 못 벗어나고 물론 이제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은 유튜브 편집 일도 하시니까 요즘엔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모임을 하지 않지만 근데 전국에 마술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칼리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술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볼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칼리님은 그 정보를 많이 연 만큼 진짜 경험치도 많으시고 마술을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그냥. 그러니까 마술을 잘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기술을 잘 쓴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잘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와 칼리님의 어떻게 보면 미묘한 연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칼리님이 하신 활동 중에 마술 스터디가 있었죠. 저한테 유독 이 칼리의 마술 스터디가 더 각별한 이유는 제가 칼리의 마술 스터디 1기에서 마술을 배웠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칼리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봅니다. 칼리의 트레이스. 이 트레이스라는 책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단 마술책입니다. 마술이 실려있는 책이에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게 왜 내가 강조를 하고 넘어가야 하냐면은 렉처노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사실 마술책이라는 게 의외로 별로 없어요. 아니 엄청 많은데요? 렉처노트에서 책이 몇 권이 나왔는데 기술책은 진짜 많아. 포스를 다루는 책, 카드 컨트롤을 다루는 책, 글림스를 다루는 책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선보일 만한 마술이 남겨있는 책은 의외로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엄청 많아졌지만 그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책을 처음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렉처노트 서적의 공통점인데 마술을 하시던 분들은 카드의 인덱스가 무엇이고 페이스 다운, 페이스 업이 무엇인지 알잖아.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거를 알지는 않아요. 마술을 맨 처음 시작했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 올라오거든. 저 마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트레이스 괜찮나요? 그래서 렉처노트 서적의 대부분이 기본 용어를 갖다가 맨 처음에 설명을 하거든요. 마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읽었을 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에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배경 기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지만은 이 책을 읽는 데에 먼저 연습해야 할 기술들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는 글림스고요. 하나는 팜, 나머지 하나는 패스예요. 패스라고는 하지만 저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컨트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 4개의 기술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만한 기술은 팜이다. 클래식 패스 이런 거 필요 없구나. 클래식 포스 필요 없구나.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술이 그래서 몇 개나 들어있느냐? 총 10가지의 마술이 실려있어요. 렉처노트 강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비공개 강의잖아요. 이거를 사면은 영상을 또 제공을 해줘요. 그럼 그 영상에서 마술을 3개를 더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렉처, 이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배울 수 있는 마술의 개수가
총 13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술의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제 의견 중에 하나인데, 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 어떤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이 강의가 객관적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만 쭉 써놓고.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교과서나 연구서, 뭔가 논문의 느낌이 나는 강하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술 강의의 경우에는 저는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구구절절 맞는 말은 나름대로 다 해. 여러분, 마술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만 하는 거는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위험할 수 있더라도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볼 때도 저는 항상 신경 쓰는 거는 이 마술사만의 생각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노하우는 어떤 게 있으며 이 사람이 이 마술을 어떤 생각을 하고 할까? 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마술을 단순히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추가적인 설명을 줘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설명에는 뭐 이 마술은 어쩌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원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형태로 발달하게 되었고요. 아니면은 그냥 나의 생각, 칼리의 생각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나는 이 마술을 할 때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좀 준다 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일단 이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 트레이스라는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해도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마술이 이 책에 실려 있는 거구나, 새삼스럽게 새로워지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바로 하나씩 이 마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술입니다. 간단한 마술이에요. 그래서 현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간단한 마술의 특징은 도리도리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관객 카드를 하나 고르고 중간에 넣은 다음에 섞습니다. 그 다음에 마술사가 카드를 하나, 둘, 세 장을 내려놓고 퀸한테 이 카드를 보여줘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이랑 비슷하게 퀸아 이게 관객의 카드니? 라고 문질러주면은 아닌 카드 앞에서는 퀸이 도리도리란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고른 카드가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진짜 간단한 마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술 보고 맨 처음에 정확하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억지 아니야? 야, 도리도리가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도 맨 처음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관객은 어쨌든 고른 카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도리도리라는 과정이 이 아래에도 써놨지만은 들켜도 되는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법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마술사의 마술을 보면서 관객은 그런 생각 하거든. 어떻게든 성공하겠지 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찾을까가 중요한 건데, 그 어떻게 찾을까에서 이게 제 생각에는 트레이스에 담겨있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마술적인 신기함이나 기법적인 기발함이 아니라 관객이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간단한 마술이 그냥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혼자서 여기서 연습을 할 때 연습하는 맛이 나진 않아. 하지만 관객한테 보여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재밌겠어. 그냥 그 상황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마술을 하면서 칼리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과연 무엇일까?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신기한 마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마술은 진짜 신기해요. 이거 그냥 신기한 게 아니야. 진짜 신기해. 엄청 신기해. 와, 나 진짜 이 마술 책에 실리기 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되지 했는데 그게 됐어. 그래서 현상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롭게 관객이 선택을 합니다. 카드를. 그리고 관객이 막 섞어요. 관객이 자유롭게 섞어요. 정말 자유로운 방식으로 고른 카드를 찾아내는 마술입니다. 아무거나 고르고 막 섞고 이렇게 내리다가 멈췄는데 거기서 고른 카드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 마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의 아주 작은 단편일 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마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관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다 커버를 해주는 마술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마술 중에 하나가 이 신기한이라는 마술인데,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은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 기법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겁나 단순해. 와,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맨 처음에 이 마술을 굉장히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이건 나 솔직히 인정하고 가야겠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기법 자체가 너무 단순해. 트릭이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고 심지어 저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개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술의 트릭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이 책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객은 이 마술을 볼 때 어느 부분을 믿어야 되지? 카드가 잘 섞였다고 믿어야 되나? 아니면 아무 카드나 골랐다고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관객들의 어떻게 생각할지, 뭔가 이 마술을 갖다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숨겨야 할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마술의 아쉬운 부분은 추가적인 소비, 추가적인 지출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겠어요. 현상만 이야기할게요. 풀덱 컬러 체인지입니다. 데이비드 스톤의 리얼 시크릿 오브 매직에 수록된 voil이라는 마술을 보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마술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면은 이 현상 자체는 풀덱 컬러 체인지입니다. 빨간 카드 한 벌을 가지고 마술하다가 이 빨간 카드 전체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야. 보통 한 장만 바뀌고 끝났는데 이거는 모두가 바뀌고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마술은 전 개인적으로 진짜 마술인들에게 가장 과소평가 받는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에 속냐? 야, 이걸 어떻게 속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랬거든.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을 보고 빅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야, 이걸 속는다고? 야, 말이 풀덱 컬러 체인지지. 이거는 야, 이게 속아? 야, 사람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이런 걸 속겠냐? 근데 여러분, 굉장히 속습니다. 관객들이 봤을 때 너무 놀라운데 정작 마술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덤덤해. 아, 뭐 저거 그거구나. 그거 겠구나. 난 그래서 좀 아쉬웠어. 그래서 조금 이거에 대한 기법적인 분석을 조금 드리면은, 이 기법 분석 파이트는 이제 마술 아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도움될 내용입니다. 풀덱 컬러 체인지 마술 자체가 서틀티가 전부인 마술이에요. 서틀티라는 건 뭐냐면은, 대표적인 예시 하나가 손에 동전을 숨기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손에 동전을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손에 동전이 없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 자, 이 오른손에는 아무 동전도 없어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미묘하게 관객이 알아서 캐치할 수 있도록 힌트를 던지는 거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전을 손에 숨긴 다음에 잘 보세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여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 동작을 하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손이 비어 있어야 할 수 있는 동작이거든. 아, 그럼 관객들 중에서 아, 오른손이 비어 있구나라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캐치를 하는 이런 거를 서틀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마술에 서틀티를 더 넣을까? 왜냐면은 이 풀덱 컬러 체인지라는 마술 현상 자체가 서틀티가 전부인 마술이야. 관객들이 얼마나 이 서틀티를 잘 받아들이고 잘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술의 성공 여부가 극단적으로 갈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약간 아쉬웠다 싶은 거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카드 바꿔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칼리 3부작 1편의 젊은 날의 과오입니다. 이거에 대한 백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마술 같은 경우에는 칼리님이 가장 처음 만든 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젊은 날의 과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칼리님한테 어떤 기술을 칼리님이 배우셨대요. 이게 너무 근데 쓰고 싶었던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더블리프트라는 기술을 배웠어. 그러면 너무 더블리프트가 하고 싶은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칼리님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새로 배운 이 기술을 이렇게 막 사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조금 과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름이 젊은 날의 과오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무 이 기술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그때 나에게 취했던 거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뭐 사실 관계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마술의 현상 같은 건 뭐냐면은, 관객 카드 하나를 고르고 직접 카드를 섞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카드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 마술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소신 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좋은 마술은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좋은 마술은 아니에요. 여기서 좋다는 기준은 이 마술 자체가 별로다 라는 게 아니라,
잘 살리기가 어렵다. 레드한 마마 그냥 그대로 하면은 잘 살아요. 클래식 마술들은 대부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술이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와 그냥 쭉 하면은 진행되는데, 이 젊은 날의 과오라는 마술 같은 경우에는 칼리의 느낌이 필요해요. 이게 뭔 느낌인지 나도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 칼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청스러움이라든가 천연덕스럽게 관객과 티키타카를 한다든가, 난 정말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무언가의 바이브가 필요해. 나는 그리고 그게 없어요. 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마술을 관객들에게 하면은 칼리님이 다른 분들에게 마술을 했을 때랑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나는 진짜 몸소 체감을 해. 진짜 이 마술은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부족한 기승전결, 그 부족한 이야기들을 관객과의 상호작용으로 때우는 마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마술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 기법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마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날의 과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중년의 위기입니다. 칼리 3부작 중에 2편이죠. 마술이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를 거꾸로 세워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4, 3, 2, 1로 바뀌겠지? 세줬으니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마술사가 신호를 주면 이 4, 3, 2, 1로 바뀌었던 카드의 순서가 다시 1, 2, 3, 4로 돌아오는 마술이 됩니다.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야.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처음 보는 현상인데?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이 마술을 칼리님께 배우고 나서. 이 마술도 마찬가지로 젊은 날의 과오와 동일하게 칼리의 느낌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이 칼리의 느낌이라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마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실 조금 부족해요. 레드한 마마라든가 비들트릭이라든가 앰비셔스라든가 그런 느낌은 부족해요. 왜냐면은 이 현상 자체가 1, 2, 3, 4가 4, 3, 2, 1로 되는 현상이 전달하기가 어려운 현상이거든. 그래서 이 중년의 위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어려운 마술이다.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도 중년의 위기도 젊은 날의 과오와 비슷합니다. 트릭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엠슬릭 카운트가 갖고 있는 수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엠슬릭 카운트라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주면은 이 카드가 어떻게 바뀌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마술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보세요라는 마술인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시대를 잘못 타고난 마술입니다. 정말로 이건 정말 아쉬워요. 일단 현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관객이 카드를 한 장 고릅니다. 그리고 자 진짜 여러분,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술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고르고 중간에 받아요. 전화가 왔네요 하고 카드를 핸드폰의 모양으로 바꿔서 전화를 받습니다. 카드로. 네, 여보세요, 이분이 고른 카드를 찾아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딱 덮고 카드에서 카드 간장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게 고른 카드가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간단한 마술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관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마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재미있긴 할 거야. 난 근데 그 상황을 제대로 살릴 자신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 마술은 두 개의 팝아웃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카드를 폴더폰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팝아웃이 필요해요. 그거를 일단 먼저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는 고른 카드가 튀어나오는 팝아웃을 알려줘서 크게 두 가지 팝아웃이 나옵니다. 팝아웃이라는 건 덱 안에서 카드가 튕겨나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요즘 폴더폰을 누가 씁니까? 야, 세상에, 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난 마음이 아팠어요. 시대를 잘못 타고난 마술이야 이거 진짜. 이 폴더폰이라고 딱 하면은 요즘 애들은 전화 받을 때도 그런 거 있어요. 아이돌 분들한테 한번 전화 받는 그 포즈를 취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진짜 막 99년생 아니 2000년대생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다며. 이렇게 잡는데요. 스마트폰 이렇게 잡으니까. 근데 나는 아직도 이거란 말이야. 옛날에 수화기 모양이었으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마술에 대한 부분도 아쉬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치? 이 마술도 마찬가지로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느낌의 마술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마술 별로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그게 아니야. 관객과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게 마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관객의 상호작용이 마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냥 너네는 내 마술 그냥 보고 와만 해. 그냥 와
개쩐다, 너 잘한다, 신기하다, 그냥 그러고 끝내.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칼리님은 하고 싶은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For Everyone입니다. 마술 잡지 아르카나 아이디어 노트에 투고되었었던 그 마술이죠. 이 마술의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조커 2장으로 고른 카드 2장을 찾아요. 근데 이 마술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술이 아까 신기한 마술이라고 했었죠. 근데 약간 정정을 좀 해야 되겠어. 가장 신기하게 봤던 마술이 신기한이었고, 이 For Everyone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마술이에요. For Everyone은 진짜 내가 자주 많이 써요. 약간 매니아의 느낌, 나의 취향을 저격했어. 나는 참 그런 마술과 마술 중간 다리에 있을 수 있는 마술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For Everyone이 그 중간 단계로 쓰기에 너무 좋아요. 일단 현상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마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마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체인지입니다. 고른 카드 2장을 갖다가 중간에 넣고 잘 섞었는데, 조커 2장으로 고른 카드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신호를 주면은 이 조커가 고른 카드 2장으로 굉장히 비주얼하게 바뀌는 그런 마술이에요. 샌드위치 마술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 파트를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이 마술을 이어서 샌드위치 마술을 진행을 한다던가. 리마커블의 서브 트렁크 미스테리라는 마술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저도 자주 방송에서 하는 마술인데, 샌드위치 된 카드를 카드덱 중간에 넣고 바깥에 꺼내놨던 기존의 이 카드 한 장이 안에 들어가서 조커랑 조커 사이에 있는 카드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엔티아라는 마술이란 말이야. 조커 2장에 요것도 카드 2장 쓰네. 서브 트렁크 미스테리도 카드 2장에 고른 카드 2장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같이 세트로 쓰면은 참 괜찮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다른 마술들이랑 이어서 쓰기 좋은, 약간 레고로 따지면은 부품들 중에서도 와, 얘는 진짜 어디에서 쓰여도 다 좋은데? 라는 부품이 있거든? 그런 부품의 느낌이 강해요. 물론 이 마술 자체도 굉장히 완성도를 자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품으로 이 마술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아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2장을 2장으로 바꾸는 방법, 여러분들이 그럼 굳이 조커를 바꿀 필요도 없고, 뭐 샌드위치나 콜렉터 같은 거 하기 전에 검은색 킹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빨간색 킹으로 바꿔주면서 사용한다던가, 2장을 2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고 실용적이고 훌륭한 마술이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물과 기름입니다. 내가 봤을 때 물과 기름은 이거 이름이 너무 평범해. 왜냐면은 내가 이거 이름 봤을 때 저는 물과 기름 안 좋아하거든요. 나 물과 기름 진짜 안 좋아해. 요즘에서야 좀 이렇게 좀 하는 편인데, 진짜 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 옛날에 마술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 물과 기름 진짜 안 했어요. 임팩트가 떨어진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트레이스에 있는 아까 10가지 마술들, 13가지지 영상까지 포함해서, 이 13가지 마술 중에 유일하게 제가 안 읽었던 파트가 여기 물과 기름이라 가지고 어제 읽었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물과 기름 아니야. 물과 기름의 비주얼을 빌린 리셋이에요. 리셋도 내장 예장으로 하는 마술이잖아. 그 내장을 빨간과 검은색으로 바뀌어놨을 뿐이야. 진짜 딱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과 기름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빨강, 검정, 빨강, 검정, 빨강, 검정, 빨강, 검정, 이게 교차되어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차시켜주는 부분이 없어요. 교차하지 않아. 교차시키지 않고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검은색 카드들이 여기 있고 빨간색 카드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빨간색 카드들이 하나씩 검은 카드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셋에 가깝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류보다는 변화하는 현상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엔딩도 진짜 리셋이야. 그렇게 빨간 카드가 검은색 카드로 바뀐 다음에 얘네가 다시 빨간 카드로 돌아온단 말이야. 이건 누가 봐도 리셋이야. 이 마술은 물과 기름의 탈을 쓴 리셋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마술의 엔딩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과 기름 마술을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엔딩 중에 하나가, 6내장, 9내장으로 뭐 빨간 카드, 검은 카드로 해서 했어요. 물과 기름을 막 했어.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검은색 6은 검은색 6끼리, 검은색 9는 검은색 9끼리, 이런 식으로 짝지어져서 끝나는 현상, 이 엔딩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는 관객들의 생각에, 이건 제 의견입니다.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초점이 색깔에 맞춰져 있는 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는 그냥 빨간 카드여야 된다고 생각해, 관객의 머릿속에서. 근데 이 마술이 끝났을 때 관객들이 마술 엔딩에서
알고 보니 숫자도 똑같았네? 숫자가 되게 중요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가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좀 받는 거지. 오히려 워터로 전달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게 분리된다는 현상인데, 여기에서 숫자가 매칭이 된다는 엔딩이 좀 그렇단 말이야. 트레이스의 물과 기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의 엔딩을 채택을 합니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여기 트레이스에 실려있는 물과 기름은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빨간색, 검은색이 분리가 되었다가 맨 마지막에는 반대로 섞여있는 상태로 끝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훌륭한 엔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스에 나온 물과 기름의 엔딩에서는 그렇게 교차로 섞이고 나서 매칭이 돼 있어요. 검은색 6, 빨간색 6, 검은색 9, 빨간색 9 이런 식으로 색깔이 교차로 돼 있고 숫자도 교차가 돼 있는 거야. 얘네가 다 섞였는데 섞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원자 하나하나가 재정렬이 되었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괜찮았던 엔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 이 기법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나 이 트레이스를 사서 구매해보신 분들은 이 마술을 배우신 다음에 리셋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보세요. 조커 내장이랑 백지 카드 내장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컬러 조커 내장이랑 흑백 조커 내장을 가지고 색깔이 이동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잠재력이 넘쳐나는 마술이다. 그리고 여러분, 막장 키카드라는 마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이 마술을 봤었어요. 그때 칼리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현상 설명을 대신하도록 할게요. 이 마술은 재즈입니다. 재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느낌대로 가는 게 있거든. 저는 재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재즈라는 게 즉흥 연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드럼 솔로, 베이스 솔로, 기타 솔로, 재즈 밴드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의 필대로 자유롭게 연주하는 파트들이 있잖아. 그런 즉흥적인 연주의 부분이 이 마술의 현상의 기본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말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관객이 카드 하나 고르고 마술사는 힌트 카드를 3개를 뽑아요. 그리고 이 힌트 카드를 보면은 힌트 카드를 통해서 고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힌트 카드도 랜덤하게 나오는 힌트 카드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힌트 카드를 보면서 관객 카드와 짜맞추는 거야. 이 얘기는 예전에 제가 2019년도 여름방학 때 쇼디자인에서 류마술사님의 멘탈 매직 클래스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멘탈 매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류마술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멘탈 마술이나 아니면은 이런 종류의 마술은 답을 알고 있는 상태로 스무고개를 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객이 머릿속에 물건을 아무거나 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마요네즈를 생각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마요네즈라는 단어를 설득력 있게 맞춰야 돼. 예를 들어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질문을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는 거야.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어? 맨 처음부터 혹시 소스예요? 이건 뭔 뜻이냐면은, 나 지금 네 마요네즈인 거 알아.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있을 뿐이야 라는 게 되거든. 어떻게 소스예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와. 뭐 동물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 느낌과 비슷하게 막장 키카드 루틴도 보면은 기존에 나와있는 이 랜덤한 힌트 카드 3장을 보면서 여기에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힌트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고른 카드가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멘탈 매직은 아니지만 멘탈 매직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칼리님도 류마술사님의 멘탈 마술 클래스를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마술의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마술도 마찬가지로 관객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마술입니다. 이 마술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 관객들의 소통, 상호작용하면서 완성되는 마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런 마술들이 연습하는 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정작 실제로 관객들에게 보여줄 때는 진짜 되게 재밌어요. 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거든, 이런 마술은. 난 이 마술 그때 한 3번인가 연속으로 봤었는데 3번이 다 각자 다른 맛이 나가지고 재미있더라고요. 즉흥 마술, 재즈 마술의 재미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요즘엔 제가 마술 보여줄 일이 없지만은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마술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아마 이 마술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도 재밌거든. 나도 재밌고 관객도 재밌고 나중에 그럼 그 얘기 할 수 있거든.
친구들끼리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완전하게 트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아도 변두리에서 트릭이랑 상관없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줘요. 야, 이게 근데 사실 되게 아무 카드나 내놓으면 내가 이거 이야기 만드는 거다? 그래서 나도 이 마술 하면 되게 재밌어, 즐거워, 다시 한번 다른 경우의 수도 한번 봐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얘기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이 마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즉흥적으로 마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법적인 부분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 힌트 카드는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프리 초이스예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클래식 포스를 한번 연습해보는 게 어떨까? 그거를 한번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래시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책에 실려있는 마술 중에는 마지막 마술이 될 텐데요. 이 플래시 카드의 현상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카드를 다루는 게 좀 서툴러가지고 이게 끝이에요. 뭐냐면은 카드를 섞어요, 마술사가. 이러면서 섞으면서 하나씩 흘려, 카드를. 근데 이게 고른 카드야. 마술사가 카드를 섞으면서 자꾸 카드가 한 잔씩 흐르네? 근데 저게 알고 보니까 고른 카드야. 마술사는 모르는 척해요, 계속. 첫 번째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칼리님이 하는 거를 보니까 이거를 진짜 4-5번을 하면서 관객과 즐거운 시간을 보여요. 그럼 관객이 까르르 진짜 난리가 나. 난 진짜 이 마술 너무 재밌어. 처연덕스럽고 능청스럽게 칼리의 느낌으로 진행하는 마술이에요, 이 플래시 카드라는 게. 고른 카드 자꾸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마술사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이게 왜 자꾸 카드가 흘리는지 모르겠네요. 참 진짜 하면서 또 섞는데 처음 한두 번은 관객들이 그럴 수 있죠 하고 되게 포커페이스 유지하다가 이제 한 3-4번쯤 나오면은 이제 아는 거지. 이제 일부러 저러는 거구나. 일부러 한 장씩 하나씩 흘리는 거구나. 한 장씩 흘리는데 그게 내 카드구나.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진짜 전달하기 힘든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수하는 느낌을 내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마술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하면은 칼리님이 했을 때 느낌이 그대로 안 날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마술은 퍼포먼스가 전부인 마술인데 그 퍼포먼스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되게 재밌어. 연습하는 맛도 있어. 근데 칼리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책으로 글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알지. 아마 칼리님은 이게 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 이런 퍼포먼스가 배어있는 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도 칼리님처럼 이 마술을 자꾸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꾸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시 카드라는 마술도 되게 재밌는데 칼리의 느낌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술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 트레이스를 이미 구매하신 분들 또는 구매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트레이스를 100%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크게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공개 영상 강의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비공개 영상 강의에 실려있는 마술들 중에서 특히 노년의 불륜과 3페이지 오일앤워터는 정말 괜찮은 마술이에요. 글로 표현하기 힘든 장면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담은 것 같은데 정말 좋습니다. 마술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현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3페이지 오일앤워터는 전 정말 괜찮게 봤어요. 그래서 비공개 영상 강의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칼리님께 직접 배우는 게, 그러니까 직접 배운다는 게 이 책을 들고 가가지고 여기 있는 책 읽기 싫으니까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칼리님께 가서 렉처노트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트레이스에 실려있는 마술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그 마술을 직접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칼리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관객과의 상호작용 또는 이 관객과 함께 보내는 이 즐거운 시간, 이 부분을 100% 즐기기 위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칼리님에게 직접 이 마술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칼리님이 이 마술을 다른 관객들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영상이 만약에 비공개 영상에 들어있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그러면은 좀 칼리의 느낌이라는 게 좀 전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좀 아쉽긴 했었어. 근데 꼭 모든 분들이 칼리님께 직접 가서 마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수도권에 안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런 분들은 직접 느낌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트레이스 100%를 알기 위해서는 관객에게 해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배우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술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마술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샀어.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마술들을 다 배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비공개 영상 강의에 있는 3페이지 오히려부터 진짜 괜찮고요. 그리고 책에 실려있는 마술 중에서는 For Everyone이랑 신기한 마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평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대에 조금 안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트레이스. 평범한 마술이 싫다, 평범하게 진행하는 거 싫다 하면은 이 트레이스에 있는 마술들이 그런 색다른 연출이나 표현이 되어줄 수 있다. 도리도리라든가 여보세요 같은 부분들도 관객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한 거거든. 관객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는 마술의 즐거움을 느낀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칼리님이 좋다, 나는 칼리님이 마술하는 걸 실제로 봤거나 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칼리님이 마술하는 걸 봤고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 스타일이. 그러면 이 책 살만합니다. 칼리님의 스타일이 정말 담겨있는 책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리뷰 시작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주관성. 좋은 강의의 조건 중에 하나는 주관적인 의견이나 주관적인 스타일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 조건을 굉장히 잘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추천드리기 힘든 분들은 나는 어려운 손기술을 배우고 싶어, 클립 시프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책이 막 어려운 기술? 그런 거 사실 없어.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탑팜이에요. 그것마저도 마술 하나 정도에서만 쓰이지 나머지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손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책이고요. 새로운 기법이 막 배우고 싶어, 진짜 상상도 못했던 방식을 배워서 내 새로운 마술을 만드는데 아이디어가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마술사들을 속이는 마술사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추천드리기 조금 힘듭니다. 비마술인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칼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카드 마술을 시작하려고 이 책을 사잖아? 힘들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리의 느낌, 칼리의 마술 스타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마술들을 접했다가는 진행하기가 좀 힘들거든. 내가 마술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느낌이 안 날 수 있어요. 꼭 칼리의 마술을 알아야 돼. 칼리의 느낌이 이 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라는 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책이 거의 나의 정신적인 복제예요. 나의 분신이야. 책은 내 생각이 담겨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트레이스라는 책은 범용성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칼리의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리의 느낌을 알고 싶은 분들, 칼리의 느낌을 알고 계신 분들, 칼리라는 마술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객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마술을 해. 나는 예를 들어서 영상 마술을 해. 나 SNS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술이 필요해. 뭐 그런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트레이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그렇게 혼자서 마술하는 거 즐거워? 혼자 마술하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 관객들하고 마술하는 거 훨씬 재밌단다. 내가 걸어온 길을 이거 한번 봐볼래? 그래서 이 제목이 트레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제가 또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칼리님께서 이 트레이스 책을 3권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유튜브 구독자분들, 트위치 시청자분들에게 나눠드려라 하고 이 3권을 주셨는데 제가 저의 불찰로 이 3권을 훼손시켰습니다. 정확히는 뭐 커피를 좀 엎질렀죠. 그 훼손된 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잖아. 나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똑같이 총 3권의 트레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택배비는 제가 부담을 할 거고요. 제가 직접 렉처노트 샵에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글 폼을 작성을 해 주시면은 1월 14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박영균 트위치 생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추첨을 할 거냐면은 카드를 여러분들이 한 장씩 그 폼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52장 모두 존재하고 있는 카드에서 섞은 다음에 3장을 땅땅땅 뽑아서 그것과 일치하는 카드를 고르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카드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동전을 던지든 또 다른 선택지가 있겠죠. 어떻게든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훌륭한 마술 도구, 마술 강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